안녕하세요. 양한나입니다. 예, 저는 스쿨톡톡 지킴이 강정훈입니다. 네, 학교의 별별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스쿨톡톡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푸른나무 재단, 뭔가 나무를 심는 재단은 아닐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합니다. 푸른나무 재단은 나무 심는 재단은 아니고요. 그 학교 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이제 1995년에 세운 재단인데요. 설립 초기부터 저희가 이제 피해 학생 치유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예방 교육 그리고 사회 변화 활동을 위해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NG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도 나와 있는데요. 강지윤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에요? 저 화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강지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건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서 나오게 된 건가요? 네, 관심은 항상 제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니까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혹시 이런 학교 폭력을 경험해 봤다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들은 일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접하기보다는 저희 뉴스나 기사 같은 거에서 많이 접할 기회가 많았고요. 그리고 약간 듣는 얘기도 살짝 있긴 한데 제 주변이라기보다는 이제 건너 들은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왠지 화성고등학교 이미지 떨어질까 봐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부탁할게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에 재단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 폭력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푸른나무 재단에서는 그 2001년부터 20년째 학교 폭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걸 이제 알아보려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정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고요. 또 이제 유형을 보면 사이버 폭력이 급증했습니다. 저희가 뭐 잘 알다시피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 생활 환경도 변화하면서 사이버 폭력이 좀 늘고 있는데, 올해 결과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너무 복잡해지면서 피해 학생 한 명이 겪는 그 피해 유형의 그 종류가 평균적으로 4가지. 4가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을 함께 이렇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까 4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그 4가지가 어떤 거죠? 주로는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 따돌림, 그다음에 뭐 갈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신체 폭력 1가지, 언어 폭력 1가지, 따돌림 1가지 이렇게 경험했던 유형들이 지금은 이제 사이버하고 결합이 되면서 온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4가지 이상의 피해 유형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동시일 수도 있고 뭐 시차를 둘 수도 있지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을 받게 되면 굉장히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네. 한 가지만 이렇게 겪어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 텐데 2-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주제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어떤 주제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방어자입니다. 방어자, 저는 사실 생소한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학교에서도 방어자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 폭력을 담당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교육을 하면서 방어자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교육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방어자 들어봤어요? 저도 사실 방어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되게 생소한데요. 혹시 저만 모르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주변 어른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봤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몇 명 물어봤는데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보통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찾아보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는 제가 단어를 치는 중간에 이렇게 밑에 창이 뜨잖아요. 근데 방관자는 있는데 방어자는 그 밑에 창도 안 뜨고 검색을 했는데도 많이 검색이 나오지도 않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 피해자가 방어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 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방어자는 피해 학생을 조금 도와주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는 집단. 그리고 동조자는 같이 동조해서 가해 행위를 하거나 또 가해 학생을 지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집단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더 쉽게 해드리면 저희가 여기를 일단 중학교 1학년 교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죄송하지만 중일 중일로 조금 빙의를 해주시고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가해 학생 역할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실인데 이제 쉬는 시간마다 여기 있는 한나에 물건을 뺏어서 던지고 또 노트를 보고 너 이거 초등학교생 때 쓰던 거 아니?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를 뺏어다가 어딘가에 숨깁니다. 그럼 명확하게 가해자시고 피해자시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주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룹은 야 양한나 초등학생 노트래 하면서 구경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한나의 물건을 같이 뺏어서 서로 던지고 장난을 치는 또 그룹이 있을 거고 또 한나의 그룹은 뭐 하는 거야 쟤네들 이러면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집단이 있겠죠. 또 한 집단은 한나 공책을 조금 조용히 같이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놀리러 이렇게 오는 노트 구경하러 오는 친구를 야 그냥 그만해 뭘 구경해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형태의 학교 폭력 주변인이 있다. 아까 그 마지막이 방어자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마지막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방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어자, 학교 폭력에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방어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어자로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나서서 도와준다기보다는 실제로 그 친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저도 같이 당할까 봐 그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괜히 동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뜻 먼저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방어자가 되고 싶지만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방어자보다 방관자인 경우가 더 많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윤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방어자로 나서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능력부터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지윤 학생이 말한 것처럼 괜히 내가 나섰다가 또 피해 학생이 더 조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실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내가 봤을 때 피해 학생이 조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 실천 방법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교사나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첫 번째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대신 신고한다고 지은 학생이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17이라는 번호와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 신고를 대신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고 또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한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받는 학생이 있었고 고민하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나서서 선생님한테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과 선생님이 면담을 하셨는데 피해 학생이 나는 괜찮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직 뭐 견딜만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던 그 친구는 아까 우리 지윤 학생이 고민하는 그 부분이에요. 제가 괜히 나서서 이 학생을 도우려고 했는데 제가 더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제가 더 뭘 더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왔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전화가 사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담하면서 그 친구한테 해줬던 내용은 너무 잘했다.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한 번에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요. 왜냐하면 뭐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그렇기도 하고 아직은 내가 혼자 해결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더라도 이렇게 잡지를 않는데 앞으로도 조금 살펴보고 그 학생이 또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조금 필요하면 다시 한번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례가 기억이 남네요. 방어자 친구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굉장히 저는 심적으로도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학교에서 이런 상황을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 혼자다라는 생각보다 내 주변에 나와 같이 공감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그런 조짐이 보이는 친구들과 아까 그 강지훈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평소에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그 공감을 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나는 네 편이야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이런 방어자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피해자한테 그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방어자 역할을 한 학생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피해 학생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줌으로써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이렇게 스스로 성취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내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방어 행동을 했던 친구들은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또 돕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을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나도 돕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방어자 역할을 한 친구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좀 교육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조언해 주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 방어자를 양성하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방관자를 방어자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늘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천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또 아이들의 이 긍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게 좀 이제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영역이죠. 근데 이제 이 방어자가 많이 양성되려면 사실은 학교 안에 이런 문화들이 조금 비폭력 문화로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의무로 학기당 한 번 예방 교육을 하지만 요것과 별개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방 활동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어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잖아요. 네. 어떻게 다음에 학교에서 또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아니면 대신 학교폭력 상담센터에 신고를 해주고 다음에 그 친구한테 조금 이것저것 조금 조용히 다가가서 좀 물어보고 좀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오늘은 친구가 이렇게 피해의 당사자가 됐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가 당했을 때 그냥 방관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방어자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때 내일의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도 오늘 이렇게 방어자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드는 생각은 이미 사실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행동들을 하는 학생들을 사실은 너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칭찬해주는 활동을 조금 저희 어른들이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은이 학생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어자에 대해서 좀 사실 말은 들어봤어도 잘 몰랐던 그 개념을 이번 기회로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을 목격한다면 좀 열심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은 학생 같은 학생들이 많아지면 학교폭력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없어질 것 같네요. 학교 폭력이 멈추는 그날까지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전문기관 번호인 1388 그리고 1588-9128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